눈은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기관인데요. 외부의 물체 크기와 형태, 밝기 등을 감지하고 공간의 위치 등을 인지하게 합니다. 눈에 문제가 생기면 행동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는 만큼 예로부터 오복 중의 하나로 일컬었는데요. 녹내장은 당뇨 망막병증, 황반 변성과 함께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힙니다. 우리 몸의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힘, 그 압력을 혈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눈에도 정상적으로 방수라는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의 힘을 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안압이 있어야 눈이 유지되는데 이러한 안압이 높게 되면은 우리 눈의 가장 중요한 시신경을 압박해서 실명하게 이르는 아주 심각한 병을 녹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녹내장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2년 111만 9,2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0대 이상 고령 환자의 비율이 약 26%로 여전히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은데요. 하지만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녹내장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약 10%가 20에서 30대로 집계됐습니다. 녹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눈의 압력이죠. 안압이 오랫동안 높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가족별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녹내장이 잘 생깁니다. 그 이유는 시신경에 공급되는 혈액 성분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염증이 있거나 또는 이런 녹내장 자체는 젊은 사람한테는 잘 안 생기고 40대 이후에 되면은 좀 아무래도 시신경이 약화되기 때문에 잘 생기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에 흔히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나 또는 드시는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압은 녹내장 발생과 진행에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하지만 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도 시신경이나 시야가 정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고안압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시신경 모양이나 시야 검사상 이상을 보이지만 다른 검사들에서는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 녹내장 의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흔히들 혈압이 정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80에서 120 정도 mmHg라고 하는데 그 정도인데 눈의 압력도 정상적으로는 10에서 21 mmHg, 10에서 2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정상적인 안압에 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는 대부분 시신경이 근본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 또는 시신경에 혈액 성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취약하신 분들한테는 잘 발생합니다. 각막의 뒷면과 수정체 및 홍채 사이에는 전방이라 불리는 방수가 채워진 투명한 공간이 있습니다. 방수란 눈 속을 채우고 있는 액체를 말하는데요.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안구 내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방각은 각막 뒷면의 주변부와 홍채 뿌리로 둘러싸인 전방의 주변부이며 이곳에 방수가 빠져나가는 일종의 하수구가 존재하는데요. 전방각의 공간이 넓은 경우를 개방각이라 하고 공간이 좁거나 닫혀 있어 방수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경우를 폐쇄각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이 초기에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되면은 주변부가 좀 덜 보이는데 잘 느끼지는 못하고요. 빛에 예민해서 눈부신다든가 좀 오래 지속되고 안압이 조절이 안 되면은 중심까지 시야가 없어져서 아주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녹내장은 이렇게 시야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아주 녹내장 중에서 특이한 녹내장이 있습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는데 이런 녹내장은 밤에 자다가 갑자기 눈이 심하게 아프고 심하면 머리도 아프고 토하고 마치 뇌에 뇌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뇌압하고 차이는 보이는 것이 흐려집니다.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요. 급성 녹내장은 통증이 심해 주로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지만 만성 녹내장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말기이므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압검사 및 난저검사를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녹내장 진단을 위해서는 안압 측정, 시야 검사, 시신경 단층 촬영 검사, 망막 시신경 섬유층 촬영 검사 등의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나온 검사 결과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흔히들 백내장이나 뭐 다른 수술처럼 수술로 완치하는 방법 없습니까? 말씀하시는데 녹내장은 좀 다릅니다. 이게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기에 발견하셔서 꾸준히 치료하시면 실명도 막아낼 수 있는데 일단 시신경이 한번 나빠진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녹내장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끝까지 꾸준히 정확하게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내장에 있어서 수술은 약물 치료와 레이저 치료에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수술은 눈의 구조를 변화시켜 안압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치료에 비해 합병증이 많은데요.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 안압 조절이 원활하다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녹내장의 치료 자체는 우선은 눈의 안압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상으로 만드는 약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약제를 쓰거나 또는 그걸로 안압이 조절이 안 되면 두 가지 약제, 그러다 안 되면 세 가지 약제를 쓰고 안압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면 그 외에는 레이저 치료를 하거든요. 레이저 섬유주 절제술이라는 그러니까 홍제술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고 레이저 치료를 해서도 안 되면 결국 수술을 택하게 되거든요. 물론 아주 심각한 경우에 수술하지만 흔히들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로 해서 대부분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치료를 꾸준히 하는지 흔히들 치료를 하면서 안약 한 번 넣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치료하시는 것이 이 녹내장 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녹내장 발생에 있어 산화 스트레스가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마시는 산소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호흡 대사 과정의 부산물로 우리 몸에 해로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산화 스트레스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녹내장 환자의 시신경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안압약 사용하는 걸 철저하게 시간을 좀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 넣으라면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 들어가서 저녁 식사한 후, 또는 한 번 들어가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나는 한 번 넣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정의 규칙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빼먹는 횟수가 적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안압약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약 넣었으니까 괜찮지라고 하시는데 약 자체도 항상 내성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압이 잘 유지되는지 안과에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저처럼 넥타이 매시는 분들, 이게 넥타이를 조금 더 조이게 되면 뇌로 지나가는 혈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넥타이 매실 때는 조금 느슨하게 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녹내장은 결국 실명하는 질환인가요? 실명하는 경우는 현재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첫 번째는 조기에 발견을 못 하시고 치료를 안 하시다 실명하시는 분, 그러니까 때를 놓치시는 분이죠. 그래서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실명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자체를 조금은 제대로 못 하신 분들입니다. 녹내장을 진단을 받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내 정상적인 안압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약 쓰라고 했다고 약만 가지고 가셔서 그냥 쓰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내 안압이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 안 하시고 치료를 잘 못 하셨던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실명 위험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녹내장 안약은 한 번 쓰면 평생 써야 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녹내장은 진행하는 병인데 약물로 안약으로 진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생 사용해야 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고 안압 측정하시고 이 약을 오래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작용들이 안압약에 의해서 부작용들이 좀 생겨요.
눈이 가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약제를 의사 선생님의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약제를 또 바꾸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없는 약제를 바꾸시기 때문에 만약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편하다 하면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안암약을 오래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거나 다른 병원을 가실 때는 반드시 그 안암약이 어떤 종류를 쓰시는지 사진을 찍거나 약을 가져가셔서 그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약을 썼을 때 내가 안압이 이 정도까지 유지됐습니다를 말씀드려야 그 의사 선생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치료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타깝게도 녹내장에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안압이 높은 경우 40세 이상, 녹내장의 가족력, 당뇨병, 저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전신 질환, 근시, 원시 외에도 당뇨, 망막병증 등의 안과 질환이 있을 때는 녹내장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녹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하시면 신명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녹내장 위험인자가 있다. 우리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거나 또는 내가 염증이 있거나 또는 약이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드시면은 안과에서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녹내장 자체가 한 40대 넘어서는 아무 증상 없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대 넘어서는 1년에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하실 때 안과에서도 시신경을 한 번 정도 검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